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청에서 보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갑자기 말 얻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아니 평상시에 그럼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뭘로 보고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전주 의원님. 저 112 그 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29일 저녁 6시 34분에 112 최초 신고가 있었죠. 상황실장. 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첫 번째 신고가 맞죠?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의 인파관리 지시를 7시 4분에 한 걸로 나옵니다. 그럼 이 인파관리 지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 7시 4분에 인파관리 네. 서울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에 인파관리 지시를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실 잘 모르세요? 제가 그 7시 40분 그건 확인을 지금 그날부터 그 7시 4분부터 시작해서 당일 8시 48분 그리고 9시 1분, 9시 9분 이렇게 서울경찰청에서 용산경찰서에 인파관리 지시를 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그럼 이 중에 혹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저는 21시경에 네. 코드 제로가 그거는 그럼 모르시겠다는 떨어졌을 말씀이세요? 때 코드 제로가 떨어졌을 때 그 코드 제로를 보고 지령요원이 거기 접수된 내용을 네. 무전으로 지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코드 제로를 이제 저녁 9시에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도 이제 20시경.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그냥 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알아서 그러면은,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코드 제로가 이제 하루에 100번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코드 그러면 제로가 거기에 대해서는 111 상황실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코드 제로가 떨어지면 지령요원이 적정원이 출동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코칭을 하고 그렇지 코드 제로를 전부 다 보고 오거나 그럼 모여서 이 코드 제로에 대해서 그 어떤 지령을 내렸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21시 네. 코드 제로에 대해서는 무전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경찰청에서 전부 다 녹취해서 열람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문제가 지금. 예, 그거를 지금 저희가 녹취를 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내용을 그러면 정확히 모르세요? 내용은? 예. 그때 내용은 위험 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위험 방지에서 질서 유지를 잘 하라는 그런 취지로 무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시스템 점검을 하고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지금 사실 그런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코드 제로가 내려진 상태에서 그 이후에 어떤 후속 대책이 제대로 되는지를 그러면 뭐 여기 서울경찰청이나 뭐 111 센터에서 그렇게 책임지고 하는 분이 뭐가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있어요? 그런 게? 아까 우리 이만희 간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날 근무자들이 조금 더 밀도 있게 근무를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저는 제가 봤을 때 네. 이거는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물론 그날 근무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좀 더 세심하지 못한 근무 태도도 문제지만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이게 시스템 개선이 안 되면 다시 이러한 비슷한 그런 유사 사례가 생길 때 우왕좌왕하다 또 혼날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스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녁 9시, 그러니까 21시에 좀 상암실의 코드 제로가 지금 분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 용산 이태원 그 지하철역에 지금 그 무정차 지시를 한 것은 지금 23시 16분입니다. 맞죠?
무정차 요청은 네. 지금 서류상으로 2번 있는 것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21시 38분경에 용산 112 상황실장이 전화로 역장한테 요청을 했다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상황 보고에 23시 13분에 네. 무정차 요청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번 대해서는 그럼 서울경찰청에서 이렇게 뭐 어떠한 그런 좀 더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9시 코드 제로가 됐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경찰청에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지금 상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또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경찰청장님, 이거 지금 이런 사고 당시에 대해서 정확히 좀 보고 받은 게 언제 받으셨죠? 저는 11월 7일 그 국회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전 그날 집회가 끝난 게 한 8시 반 정도 됩니다. 8시 반 정도 돼서 전체 우리 동원된 경력들한테 수고했다는 무전하고 지하철을 통해서 집에 귀가를 했고, 귀가한 후에 이인재 서장한테 전화 받은 게 34분에 전화를 놓치고 36분에 전화 받고, 23시 46분에 맞으셨죠? 네,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고가 다 지금 뭐 이렇게 무정차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그 압사로 인한 피해가 지금 급증하는 그 이후에 지금 받으신 거잖아요. 그 이임재 그럼 경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어떤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청장이 몰랐다는 건 사실 굉장히 서울 시민들이나 아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저로서는 뭐 제가 보고받는 루트는 지금 옆에 있지만 112 근무자들을 통한 112 보호자들을 통한 보고.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는 112에서는 지금 그날 21시에 이미 코드 제로를 내렸고요. 여러 가지 그런 지시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서울경찰청에서 아무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런 데에 대해서 보고할 생각을 왜 아무도 안 하셨어요? 왜 그랬었습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한테 보고 드릴 수 있는 나이는 기본적으로는 저희 이 상황실에서 보고 드린 네. 거고, 용산서에서 보고 드린 루트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21시에 코드 제로를 갖고 무전을 했으면서 왜 몰랐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상황실에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21시에 코드 제로로 했을 때 그게 이게 심각하다. 이제 담당자는 코드 제로로 뜨니까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어떠냐면 그 후에 답은 없었는데, 무전 정답은 없었는데 나중에 그 연락을 보니까 현장 처리되고 끝났더라. 그래서 심각한 상황을 인식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팀장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청장한테 보고가 안 된 것이고, 용산 경찰서도 보니까 용산서 상황실은 늦게 알았습니다. 인식을 늦게 했습니다.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도 보고가 안 저 됐죠. 실장님, 여기 지금 유족들도 계시거든요. 인식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인식을 못했다는 게 지금 여기서 용서가 됩니까? 지금 아니,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에 9시 7분, 9시 10분, 9시 51분, 그날 22시 11분, 112 쉬고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무슨 내용이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 당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9시에 코드 제로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차례 지금 압사 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112에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지를 못했다? 그거는 지금 경찰청 지금 112 그 센터가 이것은 직무유기를 했다는 걸 인정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세밀하니 챙겨보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하기도 하고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 3시간 41분 동안에 11건이 들어왔습니다. 3시간 41분 동안.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시 11건이 들어왔는데 요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이건 이제 엎질러 좀 무리지만 9시에 코드 제로가 되고 나서도 지금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112 신고가 상황실에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지금 따로 놓은 거예요, 지금. 코드 제로 담당자 따로 있고 112 담당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 실장 맡고 계시는 박규석 총경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 참사 직전에 112로 걸려왔었던 11통의 전화가, 신고가 매우 긴급한 내용이었죠. 압사 당할 것 같다, 사람 죽을 것 같다, 대형 사고 날 것 같다, 긴급한 내용이었죠. 내용을 보니까 11건 중에서 압사라는 용어가 들어간 아니요, 제 질문에 좀 대답을 해주세요. 압사 당할 것 같다, 긴급한 내용이죠. 긴급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긴급한 내용이죠. 그 경찰청이 치안 종합 상황실 운영 매뉴얼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셨죠? 제출하셨죠? 아닙니다. 운영 지침은 운영 매뉴얼 제출하셨어요? 대회이기 때문에 무료- 운영 매뉴얼이 대회비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매뉴얼은 운영 매뉴얼은 아니고 112 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이 있습니다. 네, 치안 상황실 운영 매뉴얼을 요청을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람은해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열람은해서 봤는데요. 거기서 이 신고를 접수한 자는 긴급 상황 시에 자체 판단하여 상황팀장에게 직보하거나 3자 통화 연결을 해야 하나 이번에는 모두 미실시가 됐어요. 분명히 지금 실장님께서 실장님 말씀으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직보가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인정하시죠? 긴급 상황은 우리 경찰관들이 아니요, 저는 매뉴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상 긴급 상황 시에 자체 판단을 해서 상황실장한테, 상황팀장한테 직보하거나 3자 통화를 연결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들이 이걸 접수하신 분은 긴급 상황이라는 판단을 못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맞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결과를 압사란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시에 하나의 사건을 접수했을 때 본인 신고를 한 분은 나는 빠져나왔는데 너무 혼잡하니 통제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코드 제로가 아닌 코드 1이나 코드 2로 접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접수를 하신 분이 긴급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되게 긴급했던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취지입니다.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해당 매뉴얼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다수 신고자에 의한 중복 신고의 경우에는 역시 접수자가 팀장한테 보고하고 즉각적으로 위치 추적하고 유관기관, 소방이나 해경 등에다가 공동대응 요청하고 119 진출입로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안 됐어요. 이거는 긴급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수 신고자에 대한 중복 신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 있다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왜 안 됐을까요?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매뉴얼이 지켜졌습니까? 접수 지원들은 112 신고 시스템에 입력을 했기 때문에 보세요. 본인들이 접수자가 어쨌든 다수 신고자의 중복 신고의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됐는데 개별 접수라서 다수라고 파악하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역할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뉴얼에는 다수 신고자 중복 신고의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정작 다수 신고가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소통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네, 그 되거든요.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에 미비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운영실장님 나와 계세요? 오늘 안 나와 계십니까? 어떤 112 상황실. 제가 이미 강했습니다. 상황실 하면서 운영도 같이 담당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일일 교양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팀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일일 교양 내용 어떤 걸로 일일 교양 하십니까? 일일 교양은 법이나 지침이 바뀌거나 또 좋은 사례, 또 잘못된 사례,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특별히 교육을 하라고 한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강사를 통해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0분간 일일 교양을 매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매뉴얼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 일일 교양 안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안 돼 있으니까 모르셨던 거 아닙니까? 안 돼 있으니까 다수 중복 신고를 실제로 카운트할 수 있는 담당자가 없다는 것도 모르셨지 않겠습니까? 11건의 신고를 저는 일일 교양의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일 교양 내용 안에 이 매뉴얼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매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데 왜 안 돼 있느냐는 말씀을 매뉴얼 드리는 평가도 거예요. 1년에 1번씩 매뉴얼 내용도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까 상황실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 책임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매뉴얼에 의해서만 제대로 신고가 되고 그게 팀장님한테 직보가 됐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상황 개입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수 중복 신고도 그렇고 상황의 긴급성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매뉴얼에는 무엇이 신고자의 긴급함을 판단할 수 있는지 방식까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소음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신고자 목소리, 비명소리, 다급함, 심지어 신고자의 언급을 통한 파악,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숙지가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숙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 책임 있는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모양이네요. 그 부분에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관리 책임의 문제가 여기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기동대 배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유관기관에서 신고도 이렇게 22시 18분에 들어왔잖아요. 종합방재센터에서. 근데 경비과에서 기동대를 추가 배치했던 거는 거의 1시간이 넘어서 23시 33분이에요. 왜 이렇게 늦었던 거죠? 22시 18분에 소방 공동 대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코드 1으로 접수가 바로 돼서 바로 경찰서로 하달이 됐습니다. 그건 그래서 용산서장이 23시 17분에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울청 경비과 차원에서 기동대를 추가 배치했던 건 23시 33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었냐는 거죠. 왜 이렇게 1시간이나 텀이 있었냐고요. 종합방재센터로부터 긴급 표준 시스템으로 관련 보고 받으신 게 22시 18분인데 그 1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왜 아무 일도 아무도 안 했냐는 거죠. 그리고 22시 18분 첫 소방공대에서 신고가 들어온 후에 네. 저희들이 이 상황팀에서 정확히 인식을 했다면 대응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확히 그 내용을 인식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동 대응이 온 것은 사람들이 복잡하고 부상자가 있다, 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긴급성이 파악이 안 되나요? 그래서 현장에 나간 직원이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자기는 현장에서 보고를 해주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는지 어쨌든 인식이 빨리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 경력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죄송해요.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늦게라도 이제 일개 기동대를 추가 배치를 하셨잖아요. 그때는 심각성이 그럼 파악이 되셨던 거예요? 23시 33분에. 그때는 상황이 파악이 되셨던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 그 상황 팀장이 네.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한 개 기동대밖에 안 보내셨습니까? 그때 다른 데들은 다 이미 집회 끝나고 복귀해 있는 상태였어요. 보내려면 한 개 이상으로 그 뒤에 2대, 3대 더 보내셨잖아요. 그거 그때 다 보낼 수 있었는데 왜 그때 한 대만 보내셨어요? 그건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경력이 있는 게 경비 쪽으로 연락을 해서 경력을 지원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용산을 가는 거점 부대가 11 기동대가 거기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동대를 용산서장이 제일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서울청에서 보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갑자기 말 얹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 시체 검안서예요. 네. 이거는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검시필증이에요. 아까는 묻지도 않은 말에 막 답변을 하시더니 답변 안 하시네요. 아니, 제가 그 문서를 보진 않았죠. 이게 경찰이랑 검찰이 자료 제출 거부하고 있는 그 희생자들의 검시필증이랑 수채검안서거든요. 유가족, 이거를 저한테 주신 유가족분께서 오후 2시에 이제 순천향병원 부천 순천향으로 가라라고 연락을 받고 본인은 이제 딸이 살아있는 줄 알고 응급실도 안 들리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안실에 가서야 이제 딸의 시신을 확인을 하셨대요. 근데 경찰들이랑 공무원들이 부검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냐, 라고 계속 물어보고 그 상황에 못 이겨서 사실 이걸 부검을 왜 권유하는지도 모른 채로 이 부검을 안 하겠다라고 사인하시고 서울에서 온 의사한테 28만원을 주고 혹시 몰라서 시체검안서를 8부를 떼셨다고 해요. 이 검시필증 보면 당서 관내 변사자로 검시를 마쳤으니 시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도 무방함이라고 적혀있어요. 이거를 본 유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어쨌든 그거는 그만이라도 이 절차는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것은 절차 그럼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천에 가서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시민 159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경기도 부천에서 당서 관내 변사자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맞다고 보세요? 변사라는 것도 사인이 불분명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저는 뭐 그 관련해서 어떠한 뭐 선생님, 변사자에 관한 절차 어떻게 됩니까? 이 유가족분이 부천서 경찰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경찰도 검사가 변사자 때문에 경찰에 온 걸 처음 봤다고 답변을 했대요, 경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일반적인 절차다? 예. 현장의 경찰은 처음 봤다고 하는데 그 유족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만이 부검을 하지 않는다. 아니요, 부검 말고 검사가 부검은- 와서 이렇게 경찰서에 와서 변사자 때문에 경찰서에 온 거를 경찰도 처음 봤대요, 검사가 온 걸. 그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할 네, 수 없습니다. 그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서울청에서 희생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유가족들한테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검시 절차, 뭐 부검 절차 안내하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근데 유가족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납득할 수 없죠. 그래서 어제 저에게 연락 주신 이 유가족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왜 참사 다음날 이것에 대한 브리핑이 없었는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도 없는지 굉장히 답답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총지휘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유가족분들 한 분 한 분께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저는 그 30일 날 서울시에도 그때 당시에 마련된 유가족 관련 절차에 대해서 저희 과수 개상을 보내서 유가족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라고 제가 충분하지 지시를 해서 않았다고. 가서 설명까지 드리라고 해서 그때 서울시 부시장하고 제가 통화해서 우리 그 마수 개장을 직접 보냈습니다. 현장에 직접 보내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제가 충분하지 구체적인 않았다고 지시를 했죠. 유가족분들의 증언이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 다시 보세요.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당시에 상황 3팀장이 계셨죠, 상황실에. 지금 여기 안 나와 계신가요? 그럼 상황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 112 상황실이랑 방지팀이 근무할 때 업무 소통 아니면 긴급 상황 시의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같은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십니까? 단체 채팅방은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않고 팀장들하고 평상시 저하고 내부적 팀장들하고 막 업무 교육 때문에 채팅방은 있습니다. 근데 상황 관리관하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당일에 그 상황실에 채팅방 소통 내역 일체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전주혜 의원님이랑 다른 의원님들 당일날 소통을 했던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카톡방에서 토요일날 29일날 근무할 때 업무 소통 이럴 때 아예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안 쓰신다는 얘기예요? 네. 안 쓰신다고요? 각자 그날은 3팀장이 여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화 아니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까 전주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나왔는데 21시 신고건에 대해서
이 상황실이 무전 내용 들어보면 대형 사고 및 위험 방지권이라고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수사가 아니라 이 사건 종발 코드인 대형 사고 위험 방지 코드가 부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대형 사고 코드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 코드가 부여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인지하지 못했다, 몰랐다라는 게 납득이 안 가요. 이런 코드가 붙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수자가 상대편이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사고 일보 직전이다 하고 필리 시스템에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코드는 위험 방지 종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지령요원이 대형사고 및 위험 방지권이 있는 플랫입니다, 이렇게 무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그대로 무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데 해당 코드는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대형사고라는 코드는 없습니다. 대형사고라는 코드는 없고, 코드가 중분류가 6개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중요범죄, 기타범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아까 위험방지는 세 분류에 속해 있습니다. 네, 그 무전 내용에 보면 그런 게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기간보고에서 다시 따지고요. 치안상황실 운영규칙에 따르면 상황보고가 필요한 사건 보고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 보고를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만약에 한다면 통상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하세요? 카톡, 전화,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상황 보고서 시스템으로 보고를 합니다. 상황 보고서 시스템으로 보고를 하신다고요? 네, 네. 그럼 통상적으로 몇 분 내에 보고를 하십니까? 과거에는 그게 시간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15분,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서울청으로 10분, 서울청에서 본청으로 10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작년 8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을 현장 경찰관이 상황이 중하다 해서 파출소로 보고로 파출소에서 경찰서 이 시스템에서 보면은 확인한 다음에 상황 보고. 근데 이번에는 1시간 18분 만에 상황실장님께 보고가 되었네요. 이거는 보고가 느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죠? 사실 제가 듣기로는 경찰 내부에 계신 분들과 전문가 분들한테 듣기로는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든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 직보를 한다고 해요. 그런 직보 전혀 못 받으셨어요? 아니, 저는 근무를 그때 안 해서 모르는 상황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그럼 도대체 삼팀장이 평상시에 그럼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뭘로 보고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 보고서로 기본적으로는 보고를 하고요. 전화도 사용을 합니다. 전화 사용하시죠? 네. 청장님 경찰 특수본수사 받으실 때 그 핸드폰 압수수색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네, 포렌식 다 했습니다. 포렌식 다 하셨어요? 네. 그럼 그 결과는 특수본이 다 갖고 했습니다. 있는 거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저희 국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원님 7분이 지났어. 네. 네. 남은 의원님들 계셔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이 되니까 집회시위 관리할 때도 현장 관리할 때 그 교통이 어느 정도나 밀려있고 얼마나 되는지 당연히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뭐냐? 결국은 그 현장에서 교통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생긴 거라서 당연히 교통 문제가 문집 인파 관리는 당연히 교통 문제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6시까지는, 까지라도, 10시 반까지라도 교통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10시 전에는 없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힙니다. 자, 보세요. 저녁 8시 35분에 서울경찰청의 교통안전과장이 용산경찰서 교통과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연락을 해서 오늘 이태원 그 할로윈데이 행사가 있으니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조금 더 교통관리를 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서울청 종합교통센터에서 그 헬로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군데, 용산, 마포, 강남서, 여기 교통과장들에게 이 기본적으로, 이 공통적으로 지시를 했어요. 고용자 안전 확보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용산서에는 녹사평 로타리에서 이태원 119 안전센터, 집중관리 지역까지 지정해서 통보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죠.
112 치안 종합 상황 실장님은 모를 수 있다는 거, 아니 모를 수 없어요. 근데 모르고 있다는 거 너무 황당하지만 이 양쪽의 컨트롤 타워, 중심의 컨트롤 타워인 서울경찰청장의 이성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 목적의 CCTV는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최종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그때 얼마나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준이 아니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목적 제 얘기를 외에 들으세요. 사용하기가 알겠습니다.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얘기 드릴게요. 네. 모르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게 그- 왜 이유는 제가 안 물어봤어요. 모르고 계셨죠?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재난 그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강화한 건 어떤 재난이라는 게 한쪽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곳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종합해서 이쪽에서 판단하지 못하고 지시하지 못하는 것을 위에서 지시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보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 행안부에 그 종합관리센터가 있죠. 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공동대응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태원 교통경찰은 여기 써 있습니다. 밤 9시 4분에 용산서 교통순찰 팀장이 약 10만여 명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경찰청장님, 원래 인파 관리는, 운집 인파 관리는 1000명 이상이면 다 중요한 거죠? 알고 계시죠? 10만 명입니다. 10만 명. 그리고 이거를 알고 있어요. 9시 4분에. 그러면 저는 가슴을 치고 싶은 게 아까 용산 경찰서에 갔을 때도 그 112 그 담당 경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현장에서 보니까 9시부터 갑자기 막 몰려들어서, 그러니까 몰려들려면 7시부터 8시, 9시 이렇게 되겠죠. 9시에 상황을 봤더니 엄청난 인파가 몰려서 1차선 정도밖에 안 남고 다 차도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교통적 판단은 뭐겠어요? 차량을 통제해야죠. 왜 사람을 통제합니까? 그런 상태로 위로 다 밀려가지고 인도를 막으니까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 골목은 이태원역으로 가는 그 음식문화거리에서 가장 빠르게 이태원역으로 내려가는 골목길이에요. 그래서 9시부터 계속 밀어가지고 거기서 그 과부하가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그 짧은 7m 안에 수천 명이 갇혀가지고 거기서 3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나왔잖아요. 158명의 사망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당하세요? 이 상분 여기예요. 교통정보센터. 제가 가봤더니 화면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아까 경찰청장님은 약간의 오인을 하려고 저는 무료를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이 CCTV를 관장하는 게 단순히 교통 CCTV만이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CCTV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9시 4분에 용산서에서 통보한 이 10만 명 정도 있다. 이 요때에 교통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종합상황실장은 안 된다 하면 서울경찰청장이 이거를 정리해서 차량을 통제시켜야지. 왜 사람을 위로 빕니까? 그리고 그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본인은 계속 얘기하세요. 이거는 교통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안부 만들고 국무총리실에서 만들고 그거를 계속 그 수많은 참사를 통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자료 제출 요구만 할게요. 아니 우리가 입법부입니다. 여러분이 경찰이 될 수 있는 거 법이 만들어져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인사 법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 법이 구체화되는 걸 우리는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하는 게 뭐예요? 아니 그리고 지침이 수사 중이라고? 아니 수사 중에 영향이 있으려면 지침 달라지든지 이거죠. 지침은 명백하게 구체화되어 있는 법부의 유족을 포함한 우리 유권자들이 준 임무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자 주세요.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 요청 요구에 대한 네,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거는 현행 그 법령에 그 제거되는 부분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김종원 간사님이 왔을 때도 그때도 제가 줄기차게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경찰청이랑 저희들이 그런
그 재앙 요소가 없는 부분들은 무조건 다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교통 CCTV는 그때 당시 그 주변에 가장 가까운 게 사고 지점에 가장 가까운 게 녹사평역에 있는 CCTV입니다. 그 CCTV가 거기를 정확하게 관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이태원 거리에 CCTV 있습니다. 시간이 네네네. 그 부분은 저희 교통센터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거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